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요, 이 협업툴 잔디를 운영하고 있는 토스랩의 양진호 이사님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양진호 이사님은 벌클레이스 홍콩지사 인수합병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고, 또 JTBC, 무신사, 동성그룹, 원스토어 등 이 400여 개의 브랜드에 대한 스마트워크 컨설팅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요, 뉴 노멀 시대 업무 효율 2배로 올리는 협업툴 잔디라는 내용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첫 번째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용 협업툴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 사업총괄 담당 양진호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뉴노멀 시대에 업무 효율을 2배로 올리는 협업툴, 이 협업툴 시장을 요즘 정말 핫한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또 우리가 왜 이런 트렌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지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스랩이라는 회사, 네, 토스 서비스와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명은 토스랩,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잔디이고요. 저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협업 툴을 하고 있고 2014년 6월에 이제 7년 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약 4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약 270억의 누적 투자를 유치를 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사용자 많이 보유한 협업툴, 대표 협업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좀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UAE와 같이 해외 총 6개 국가권에서 본사 혹은 지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물론 글로벌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업툴 시장이 굉장히 전쟁과 같은 시장입니다. 저희가 창업을 2014년도에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 협업툴이라는 게 뭔지 업무용 도구를 따로 써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은 큰 대기업들 혹은 IT 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한 시장이고 다행히 저희가 이 영역을 꾸준히 독자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면서 한 결과 현재는 국내 그리고 대만에서 1위 협업툴 도구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요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에서 특히 아시아에서도 이제 협업툴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업툴이 어떻게 이제 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터져서 협업툴이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니냐, 그전에는 없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된 부분은 맞고요.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실제로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업툴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일을 하던 대면 시대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많았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도구를 우리는 쓰고 있죠. 메일도 쓰고 회사에서 메신저도 쓰고 카톡, 밴드, 중국과 소통할 때 위챗 굉장히 많고 툴도 많은데 소통은 잘 안 되고 뭔가 공유가 잘 안 된다.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키워드로만 살펴보면 소통과 공유가 어렵고 부재하다라는 표현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도구가 어찌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룹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웨어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사실 회사에서 도구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보통 그룹웨어라고 하면 적어도 10가지 기능에서 많게는 30가지 기능이 억대, 정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 구축 비용을 들이고 또 구축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 주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협업이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가져보았습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룹웨어가 나왔던 시기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황을 했었는데 이 당시의 업무 방식과 문화와 현재 우리가 2020년에 일을 하고 있는 업무 방식과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옛날의 옷을 지금도 일하고 있을 때 입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수직적인 어떤 한국 고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의사결정 체계도 복잡하고 어떤 한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보고와 결재와 어떤 그런 절차들을 겪었어야 했고 굉장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근데 요즘 모두들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에는 그런 업무 툴과 그런 업무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걸 역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업무,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이그젬플들은 해외에 좀 사례들이 많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보면 요즘 정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정말 예전에는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렀던 분들이 요즘 보면 굉장히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토스랩이라는 회사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2월 말부터 수개월간 재택근무를 하고 또 다시 8월부터 재확산됐을 때도 또 수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좌충우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는 이미 대부분의 업무를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저희가 뭐 글로벌 지사까지 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이 직원이 전체 재택근무로 돌입하는 데까지는 한 반나절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어떤 전통산업군이나 큰 회사들을 보면 뭐 재택근무를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이 거의 뭐 2주에서 거의 4주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왜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갑자기 변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재택근무 세상을 1980년대부터 이미 좀 예견을 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2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2달 만에 대부분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말이 아닌 새로운 노말, 뉴 노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재미있는 리포트를 저희가 직접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택근무를 저희가 하고 나서 한 4월 말 정도에 2달 정도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다른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이런 리포트를 직접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1,600여 명의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은 저도 예상 밖의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재택근무를 경험하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라는 답변에 무려 약 70%의 분들이 만족했다 혹은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보통이다까지 합치면 거의 뭐 대부분 90%가 넘는 사람들이 만족을 표현을 하셨고요. 업무 생산성이 어떠셨냐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무려 78%가 재택근무를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의 응답자가 유지 혹은 향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출퇴근 시간, 내가 출근과 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시간들을 세이브하고 그 시간에 좀 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먼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대면 업무, 좀 불필요한 대면 업무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부르시는 거죠. 잠깐만 김대리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혹은
과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예측된, 예상된 미팅 일정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면 그 업무의 흐름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업무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간들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하루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그 업무에 몰입하는 데 돌아오는 시간으로 쓰고 있다. 즉,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에 물론 저희가 장점만 볼 수는 없겠죠. 단점들도 분명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재택근무를 좋아하시는 분과 재택근무를 좀 어렵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의 어떤 업무 환경, 그게 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집 자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의 미분리가 좀 가장 좀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어떤 환경,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팀원들과 언제든지 좀 빠르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선언을 하신 게 뭐 화상회의 많이 쓰시죠? 화상회의나 메신저와 같은 그런 업무용 협업 툴이 특히나 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게 뭐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또 뭐 주 5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재택근무하기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좀 순서대로 보면 당연히 모두들 생각하시는 IT나 통신 게임 회사들이 먼저 재택근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웨이브가 왔을 때는 주로 이제 IT나 게임 회사들이 많이 했다면 특히나 이 8월 재확산된 시점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조 회사들, 유통, 건설 같이 전통 산업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채택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들도 모두 다 어떤 정부 지원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근무 환경이 지원을 통한 환경 마련을 해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글로벌로는 뭐 대표적인 트위터처럼 무기한 재택근무,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회사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좀 큰 결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대기업이 좀 아무래도 먼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뭐 리소스도 많으시고 이런 거에 대한 플래닝도 예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GS를 보면 GS의 허태수 회장님께서 각 계열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굉장히 이 부분 6월 달에 우리가 디지털로 좀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전 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대기업도 이제는 조금 더 애자일하고 디지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뭐 저희 고객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도 놀랐어요. 이런 정말 전통적인 제조 혹은 건설 회사가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이런 회사들을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1년 넘게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이 걸렸을 텐데요. 코로나와 이제 어떻게 보면 맞물리면서 중견기업들도 전사적으로 수천 명이 되는 직원들이 어떤 업무용 협업 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안착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시지 않은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말 많은 수백 개의 협업 툴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어떤 요금을 내고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윗분들 혹은 사장님께 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변화의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클라우드가 왜 우리의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건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가 아닌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일을 업무하는 환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가 PC에서만 일을 하지 않죠. 뭐 이동하면서 모바일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러 대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도 뭐 여러 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이상은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닌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서도 확인을 하고 이런 업무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안에서,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들의 장점이 여기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라던가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기술들도 사실 클라우드의 업무 환경이 갖춰지고 있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무리 우리도 좀 AI 해보자, 머신러닝 해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모든 회사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안에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불가한 부분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협업 툴의 조금 도입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업들의 당연히 생산성이 예전부터 52시간 근무제도나 생산성 증대의 중요성으로 많이들 도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대면 업무의 중요성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하는 MZ세대에 의해서 이 협업 툴 사용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MZ세대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님이 나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라던가 어떤 화상을 통해서 좀 남겨놓는 그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그리고 SNS에 굉장히 익숙하고 기록이 보존되는 거를 선호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기록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히스토리를 검색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배경을 알고 싶고 하는 것들이 MZ 세대들이 일을 하면서 갖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 업무에 열의를 다하고 있죠.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인데요. 이제는 너무나 다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유니콘이라는 회사, 즉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기업 가치 기준 1조를 넘어서는 회사들을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인데요. 쿠팡 다들 아시는 옐로모바일, 코스메틱, 크래프톤, 야놀자와 같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대기업이나 전통산업군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른 성장인데, 이 빠른 성장의 원천에는 저는 협업을 더 잘하고 그리고 공유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빠른 의사결정에 기반한 린한 소통, 린한 업무,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보고나 결제들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피드백을 빨리빨리 수용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핵심 역량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사들이 쓰는 도구는 기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무하는 방식, 제가 말씀드린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실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딱딱한 업무 결제나 보고가 아니라 이런 유연한 툴들, 유연한 도구들을 각 니즈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잔디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잔디, 슬랙, 노션, 구글 이런 툴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각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너무나 많은 툴들을 그러면 써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는 뭔가 다 올인원 솔루션을 써서 하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만 샀으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사야 되지 않나요?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서비스의 장점,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즉 SaaS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내가 그냥 가입하고 카드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걸 어떤 구축하는 기간이나 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루베어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 이전부터 업무를 하던 형태를 살펴보면 사실 그루베어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루베어도 쓰면서 뭐 다른 오피스도 쓰면서 또 개인용 메신저 카톡이나 밴드도 쓰시면서 이미 여러 가지 툴들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수단과 방법을 사람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주어진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 걸 쓰겠죠. 그게 요즘 실리콘밸리 그리고 글로벌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가장 적절한 도구, 그 목적,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잔디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잔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그 스마트워크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데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잔디는 메신저 형태로 되어 있고 대화방을 만들 때 주제별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공유하며 그 파일을 굉장히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공유한 파일에는 댓글 형태로 협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목할 수 있고 그 공유된 파일은 바로 잔디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간편한 일정 관리나 영상 통화를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원클릭으로 할 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한을 설정하거나 알림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뉴스, 원하는 결제 알림, 매출 알림 등과 같이 타 서비스와의 연동도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여드리는 다양한 결국에 기존의 어떤 그루베어의 여러 기능이 한 툴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내가 메신저 형태로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은 전부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요즘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화상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도 있지만 요즘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뭐죠? 네, 줌이죠. 저희는 줌이랑도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잔디에서 줌을 열어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메시지를 받게 되죠. 상사한테 오는 메시지도 있고 동료들한테 오는 메시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미팅도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들을 어디에 적어놓을 시간이 없어요. 적어놓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원클릭으로 제가 받은 메시지를 할 일로 잔디에서 전환을 시켜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제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업무들을 하나씩 좀 수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메시지를 할 일로 이어서 가는 좀 수월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을 텐데요. 카톡으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죠. 그리고 공유했던 파일을 다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업무용 툴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방에 참여를 해도 그 단체방의 대화방에 참여를 해도 그 이전의 모든 내용들이나 히스토리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입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인수인계의 어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사용자들, 특히나 MZ세대들이 익숙한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어떤 즐겨찾기라던가 멘션, 그리고 댓글, 그다음에 수신 확인 기능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기능들을 선호하는지를 저희는 면밀히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기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보다도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안으로 기업들,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부터 중소, 중견, 그리고 대기업까지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성 검증을 다 이미 마친 상태고,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는 국제 보안 표준 인증인 ISO 27001까지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 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미 회사가 어떤 도구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는 어떤 전자결제, 뭐 그룹의 전자결제나 ERP, 그리고 메일, 캘린더, CRM, 뭐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다양한 툴을 쓰시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잔디에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각각의 것들이 아니라 물론 툴 자체는 다르지만 그걸 유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워크 스트림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와 봤는데 전자결제, 아마 그루베어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 그루베어의 전자결제 알림을 실제 잔디로 받을 수가 있어서 혹시나 회사에서 아직도 모바일 지원이 없는 그런 그루베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잔디 알림을 받아봄으로써 그 결제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결제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매번 재무팀장한테 가서 우리 오늘 매출 얼마예요? 혹은 뭐 지난달 매출 얼마 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떤 봇처럼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그 회사의 매출 데이터나 재무 데이터를 끌어와서 자동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통해서 일정 관리를 하시면서 또 뭐 파파고와 연동을 해서 내가 굳이 구글 트랜슬레이트나 네이버 파파고를 쓰지 않고도 잔디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번역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즉 여러 가지의 어떤 루틴한 업무들을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많이들 꼽아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저희가 2014년도에 설립을 했지만 실제로 2017년부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달고 사업화를 했는데요. 불과 한 3년 반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을 보유한 서비스, 잔디 서비스가 된 데는 좀 이런 저희가 정말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저희가 뭐 관리자들보다도 사용자들한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컨텐츠일 텐데요. 그래서 뭐 협업툴의 배경을 알겠고 협업툴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인기가 있는 걸 알겠는데 협업툴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냐, 이것들을 많이 질문하세요. 뭐 저는 좋은 거를 아는데 이걸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혹은 우리 사장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오늘 특별히 그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제조 기업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가 사실 제일 어렵죠. 이런 특히 협업툴 굉장히 보수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업무 방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쓰는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성그룹, 한 60년 된 화학 제조 기업인데요. 이곳은 이제 기존의 SAP라는 ERP 프로그램을 쓰고 계셨고, 이 ERP 프로그램을 여러 계열사에 취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SAP의 어떤 그 어카운트가 클로징, 마감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알림을 자동적으로 잔디로 받으면서 이제 각 계열사의 어떤 회계팀이랑 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지제강이라는 회사는 아예 전자결제 시스템을 잔디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사용 없이 어떤 문서를 올리고 댓글 형태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뭐 그런 구조로 굉장히 단순하게 결제 시스템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들 아실 만한 회사인데요. 뭐 VT 코스메틱스라던가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같은 곳에서도 전사적으로 잔디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테일 쪽은 매장이 많기 때문에 매장별로 주제별로 대화방을 만들어서 매장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무신사는 아무래도 어떤 포토나 에디터 팀들이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팀별로 각 팀의 업무별로 대화방을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사례인데요. 10x10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주문 현황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즉각적인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웹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주문 현황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많이 이제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온누리라는 약국 체인이 전국에 한 2,400여 개가 있는데요. 계속 신규가 생기고 또 폐업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였다고 해요. 기존에는 너무나 많은 소통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부터 인테리어부터 앞으로 재고 관리부터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본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각 지점들과의 대응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구분을 해서 현재 업무 주제별로 대화방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방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체계적인 지점 관리가 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IT는 뭐 누구보다도 더 잔디나 슬랙과 같은 그런 협업 툴들을 잘 쓰는 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웹훅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지라, 깃허브, 트렐로와 같은 이미 개발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들과 연동을 해서 알림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이한 사례인 것 같은데 부천국제영화제라던가 아니면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곳에서는 사내의 어떤 니즈도 있지만 실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혹은 무역협회에서 해외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파트너 에이전시들과 일을 한다 인턴분들 이런 외부의 인력들 그러니까 사내를 위한 도구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외부랑 일을 할 때는 대부분 그냥 개인용 뭐 카톡을 쓴다든지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매번 할 때마다 히스토리가 남지 않고 초대할 때마다 다시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보안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잔디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대내외 소통 채널을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만족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협업 툴들을 사용을 했을 때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협업 툴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협업 툴을 쓰면 도대체 뭐가 좋아?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당연히 뭐 불필요한 미팅이 없어지고 인수인계가 수월해지고 그리고 정보가 많아집니다. 당연히 소통 자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딱딱한 뭐 그룹이 하나 메일 기반의 소통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협업 툴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조직의 소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더 메시지를 남기기가 수월하고 어떠한 회사의 정보를 내가 공유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메일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메일을 쓴다고 하면 일단 형식부터 갖춰야 되죠.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가 추운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두와 어떤 그런 형식적인 말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은 단 뭐 한 줄 혹은 한 마디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거를 쓰는 사람도 굉장히 큰 낭비이고요. 그거를 읽는 사람도 굉장히 낭비죠. 결국은 한 단어만 캐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당연히 회사에 적은 정보가 돌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은 정보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좀 정말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 많이 다녀봤고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문화도 수평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결제나 보고 방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제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수시로 어떤 정보가 공유가 회사에 되면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수시로 내가 그 업무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를 받았고 그 배경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미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80~90%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뭐 결제 문서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빠른 의사결정,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많이 좀 협업 툴을 쓰면서 도입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도대체 지금 현재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문제가 뭐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협업의 어떤 협업 툴의 핵심이 바로 저는 소통과 공유인 것 같아요. 이런 협업 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공유가 활발해지는 게 정말 마지막 진짜 엔드 밸류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포인트들 전달 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 오늘 너무나 많은 툴들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툴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조직에 도입을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포인트분 뭐 이게 실제로 검증된 협업 툴인가, 즉 많이 이제 좀 사용하고 있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업 툴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협업 툴을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개인의 툴과 팀의 툴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이게 팀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가장 저는 핵심 포인트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나는 너무나 나는 뭐 젊고 이런 쪽에 워낙 잘 알아서 쉽게 쓸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과연 우리 부장님, 우리 이사님, 전무님이 이걸 잘 같이 쓸 수가 있을까? 협업 툴은 결국 조직의, 개인이 아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들 같이 써줘야만 이 진짜 조직의 밸류를 느낄 수가 있는 거라서 진짜 이게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툴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동이라던가 그리고 고객 지원, 그리고 뭐 한글화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많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발표를 보시고 조금은 내가 기존의 타이프라이터를 쓰던 것처럼 옛날 방식대로 구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내가 정말 전환을 해서 위에다 말씀을 드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실지, 꼭 전사로 테스트 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팀, 조직이 크다면 정말 한 10명, 20명으로만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테스트 해보는 거를 저는 오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또 Q&A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양진우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죠. 온라인으로 관중이 없어서. 네. 반응이 없으셔서. 그렇죠. 하지만 아주 멋진 강의였고요. 저희가 이미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았기 때문에요.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의 업무 환경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변화 사항에 있어서 가장 큰 또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오늘 발표 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했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는 당연히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거기서 하나의 더 변화를 보자면 저는 채용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꼭 회사를 사람들이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는 결국 회사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1시간 안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인, 이게 너무나 중요한 네. 부분이고 그게 뭐 또 우리의 또 집값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이 놈이 되면, 비대면 자체가 놈이 되면 저는 정말 이게 채용 시장에서 내가 뭐 제주도에 있던 뭐 경상도 전라도 어딘가 있어도 내가 강남에 있는 회사를 취직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넓게 보면 사실 어느 나라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물론 100% 저는 디지털로 될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뭐 똑같은 마케터라는 직군이어도 제 생각에는 뭐 마케터, 뭐 비대면, 마케터, 대면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뭐 내가 어디에 살아서 내가 뭐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용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좀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 환경 자체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구인을 하려고 하는 구인 구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또 하면 될까요? 뭐 제가 이 도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에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네. 이런 도구의 사용을 거의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기존의 좀 전통 산업 분야에서 저희 회사로 이직하시는 사람들만 봐도 가장 좀 새로운 게
이런 도구를 너무 잘 활용해서 익숙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정말 어린 정말 3, 4세 친구들도 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저희 직원분은 들었던 재밌었던 게 유튜브를 보여주면 3살짜리도 광고는 스킵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게 내가 이거를 다루는 세대가 바뀌었고 MZ세대가 이제 메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도구들에 좀 익숙하게 배워놓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이직을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새 이 협업 툴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무한 경쟁의 시대에 경쟁사를 압도할 잔디만의 특장점 2가지만 명확히 열거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강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조금 협업 툴을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저는 여전히 좀 대중분들은 협업 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도 생소하신 것 같고요. 근데 맞습니다. 협업 툴이 굉장히 거의 지금 저희 업계에서는 전쟁이다. 네. 과연 이 전쟁을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6년 넘게 이 업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결국 협업 툴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써야 이제 실제로 이 가치를 느끼고 조직이 정말 유연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쓰는 입장에서는 쉬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잔디가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기존에 뭐 정말 많이 쓰는 대중화되어 있는 앱을 쓰시는 5, 60대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잔디의 어떤 특정 기능보다도 저는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툴이기 때문에 아마 잔디를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한국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을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모든 앱의 구조나 뭐 서버를 이용할 때도 한국에서만 빠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처음부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도 외국 지사가 많고 역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글로벌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지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3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협업 툴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뭐 사례는 사실 컨텐츠에서 거의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가 다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런 협업 툴들의 장점은 그냥 그 팀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가 100명짜리 회사인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 내가 제안을 하자니 제가 만약에 뭐 양 대리면 이거를 너무 힘들잖아요.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사님, 상무님, 대표님을 설득해서 이거를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팀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뭐 드롭박스나 에버노트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처럼 부서 단위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이 정말 편리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실제로 부문 그리고 전사까지 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활용 사례는 사실 협업 툴의 특징 자체가 일을 하면서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업종만 쓸 수 있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무료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입만으로도 사실 지금 당장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좀 재밌는 뭐 되게 뭐 회사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지금도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모 팬클럽에서 그러니까 회사만 쓰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 팬클럽에서도 쓰시는 거를 저희한테 사례를 공유해 주신 네. 적이 팬클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팬들이 돈을 많이 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정말 팬클럽이나 모임이나 아니면 그 연예인분들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뭐 최근에는 김미경 대표님, 김미경 TV의 김미경 대표님이라던가 뭐 김소영 아나운서님 그런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카톡이 아닌 잔디를 활용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는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번째 질문은요. 비대면 시대, 아까 비대면
그 상황에서 이 툴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업무 효과가 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성과 관리 방법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는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의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무래도 뭐 제가 뭐 부장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옆에 이제 있는 사람, 그리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뭐 담배를 펴주는 사람, 커피를 마셔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말 우리가 페이스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정말 내가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뭐 이런 불필요한 비효율성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장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도 없고 밉보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 실력, 그러니까 아웃풋으로만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실제로 예전부터 저희는 아웃풋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트렐로라는 툴을 쓰면서 트렐로에 모든 이제 자기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올려놓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 주간 회의도 트렐로의 보드를 보면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공유와 협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일이 없는지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는 너무 모든 게 투명하고 그게 내가 이번 주에 일이 좀 없구나라는 게 너무 드러나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누구보다 업무 효율성, 그리고 업무를 효율 있게, 대신 뭐 정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업무 시간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업 툴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협업 툴을. 그렇죠. 일단은 뭐 성과로 일단 뭐 보여지는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협업 툴이 넘쳐나는 시대에 옛날 업무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렵고 적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게 저희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젊은 분들한테 협업툴 좋습니다, 협업툴 쓰세요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모 제약회사를 갔는데 이제 임원분들이 이제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뭐 거의 50대 후반의 임원분들도 오셔서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이제 잔디의 기능만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이해해서 업무에 쓰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봤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사실 임원분들 교육과 실무자 분들의 교육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큰 조직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같이 하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뭔가 밑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전무님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얘기를 편하게 하세요. 네. 나 저거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더 오픈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잔디의 그 차별점 중에 하나는 사용하기 쉽다. 그래서 5, 60대 분들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카톡을 쓰시는, 심지어 카톡을 안 써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 한 분 빼고는 제가 99.9%의 임원분들은 저희가 어떤 교육 같은 거 지원해드렸을 때 상당히 잘 활용을 이거 뭐 별거 없네, 오히려 저희한테. 처음에 막 기능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용해보니까 별거 없더만요. 이렇게 뭐 기능적으로 아니야. 실제로 밸류는 느끼고 계시는 고객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존의 임원분들도 잘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SNS를 잘 쓰시는 MZ세대들에게는 정말 5분 안에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이제 융화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조금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질문을 모두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잘 들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잔디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하는 우리가 진짜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는 변화를 주고 싶고,
우리가 더 이상 문자한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카톡으로 해. 뭐 카톡으로 얘기하자. 이게 거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제가 바라보는 잔디는 정말 잔디가 대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잔디로 하자. 잔디에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런 회사를, 그런 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잔디를 계속 키울 테니까 네, 좀 지속적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양진호 이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 들리시겠지만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